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나온 주요 변수들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통계 오류다라는 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어제 그 미국 시장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직장을 잃고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3만 건 급감한 33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인 37만 건도 크게 하회한 것으로서 지난 2008년 2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또 추세를 나타내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도 추세적인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3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실상 기업들의 직원 해고는 이제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될 듯 싶은데요. 네. 물론 좀 더 여전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용시장 자체가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미국 노동부가 이제 통계상 실업수당 재신청 건수가 누락되어서 나타난 지표 호전일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욕 맨하튼의 9월 아파트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인 2006년 1분기 수준까지 근접한 수준이고 임대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조만간 이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 걸 보면은 주택 경기 회복이라든지 고용시장 정상화를 주요 목적으로 발표한 퀴즈 효과가 어떤 형식으로인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지만 그래도 주요 지표들이 특히나 주택 지표들이 물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세 가지 우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우리가 알아보자면 경기에 대한 앞서 살펴본 우려도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우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예, 그럼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다 보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이제 최근 대부분 조정을 보이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IMF가 이제 10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 3.3%로, 그다음에 내년도 성장률은 3.9%에서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2.7%, 내년에 3.6%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어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4%로, 내년 전망치는 3.2%로 낮추면서 IMF보다도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올해보다는 내년엔 좀 낮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성장 동력이 약화라든지 경기 하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위축된 투자 심리와 의구심을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인 상태로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나마 이제 경기 회복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미국까지도 이제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표 개선 효과가 반감되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는 사실도 시장 약세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시장 약세 요인을 보면 이제 좀 지겨운 얘기지만 그리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구제금융을 둘러싼 유럽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인데요. 그리스는 2008년 이후 이제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유로존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하고 이제 은행권 부실이 좀 심한 그 스페인 역시 자체 해결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구제금융 신청을 자꾸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지연시키면서 유럽 재정 위기 리스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이 이제 또 다른 시장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여집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닝 시즌인데요. 실적 부진 우려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1분기 만에 이익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3분기 실적 역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소수 기업에 이익이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이익 전망치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다지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시장에 악세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하지만 이제 위에 세 가지 내용들은 사실 뭐 특별하거나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뭐 지수라든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재료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 시그널이 뚜렷해지면은 오히려 시장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처럼 이제 모멘텀이 이제 공백기에는 이제 위에 말한 세 가지 요소들이 좀 부정적 영향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답답할 뿐입니다. 근데 뭐 이럴 때는 좀 답답할 때는 이제 조급해 하시기보다는 뭐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다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시장이 좀 지금 1930선까지 내려갔으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굳혀잡으시고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간 마지막은 저가 매수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 우려감 때문에 1930선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관망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관망도 이제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관망과 더불어서 저가 매수도 나서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3천억 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큰 충격은 없었고,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보면 지난 수요일에 21선을 이탈하는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장중에 200일선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진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21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Q3 발표 이후 급등했던 시장의 과열 해소, 국면에서 나타내는 단기 변동성 확대 이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중위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이유로 보면 상승 시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늘고 하락 시에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금통이라든지 어제 옵션 만기라든지 국내 이벤트가 마무리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그 각종 경제 지표와 주 후반에 개최되어 있는 유럽 정상회의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제 지표들이 Q3 이후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 12월이 다가오고 있는 점이 있고요. 또 3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도 이미 충분히 눈높이를 낮춰졌기 때문에 저감에서 나서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관해서는 사실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그에 따른 효과가 미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시장 조정 시에는 이제 최근 소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고 있는 코스피 중대형주도 서서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좀 관망을 해도 좋겠고, 관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형주들, 중대형주들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신한금융투자 마프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